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캡틴 아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 수리남의 주인공 강인구에 대해서 클래시컬 호메오패시 방법으로 성경, 체질을 분석해봤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화상의 아니면 드라마상의 주인공을 정해서 그 사람의 특징 아니면 성경, 체질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을 할 거냐면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너희 소장하고 싸우러도 가고 어이 밥도 먹고 어이. 자, 이 정도면 다 아시겠죠? 바로 범죄와의 전쟁의 주인공 최민식 영화배우가 열어난 최익현의 캐릭터에 대해서 클래시컬 동정요법 차원에서 한번 성정, 성격, 체질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화상에 나온 최익현의 그 행동이나 대사 이런 거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익현의 그 상황을 보면 최익현은 면세 직원으로 있다가 비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면서 마약을 챙겨서 나오게 되는데 그 마약을 가지고 팔기 위해서 폭력조직의 수장인 최형배를 만나서 마약을 거래하게 되죠. 그런데 최형배가 알고 보니 자기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알게 되고 최형배와 같이 손을 잡고 세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최형배와 트러블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최형배와 결별하게 되고 다른 폭력조직과 손을 잡게 되면서 이 길을 다시 꾸미게 됩니다. 그 와중에 국가에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전국에 있는 폭력조직을 수배하여 감금하게 되는데요. 그때 여기서 피할 수 없이 그 최익현과 같이 얽매이게 돼서 이도 잡히게 됩니다. 근데 최익현은 그 와중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폭력조직을 팔아넘기고 또 검사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검사와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최영배를 넘기는 조건으로 해서 자기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영배를 배신하고 바로 최영배를 검사에게 넘기게 되는데요. 그 후로도 계속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화 내용을 보면 최익현은 정말 배신의 아이콘인데요. 거기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철새, 변절의 철새의 이미지가 있고 자기가 크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붙을 수도 있다는 기회주의자적인 면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성에 나온 최익현의 행동, 대사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클래시컬 동정요법 차원에서 그 주인공 최익현은 과연 어디에 속할까요?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클래시컬 동정요법은 식물계, 동물계, 광물계로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범죄와의 전쟁 주인공 최익현 과연 식물계일까요? 동물계일까요? 아니면 광물계일까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먼저 분류하기 전에 참 아쉬운 게 이 최익현을 데려다가 좀 더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면 정확하게 체질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 영화에 나오는 뭐 행동이나 대사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 좀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또 여러분과 저랑 또 다르게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제 입장에서 그 최익현의 행동이나 대사를 봤을 때 클래시컬 동정요법 차원에서 분류를 보게 되면 바로 식물계에 나오는 라이코포디움 클라벤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라이코포디움 클라벤툼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바로 이 라이코포디움 클라벤툼은 바로 석성인데요. 그러면 이 라이코포디움 클라멘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코포디움 클라멘툼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석송인데요. 속성이 너무 존재가 작아서 이렇게 일단은 생존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좀 더 커야만 자기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커야 된다는 엄청난 욕구와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이 만나서 좀 더 커야 된다, 좀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요. 라이코포디움은 높은 지위 그리고 조직의 최상위까지 올라가려는 엄청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다 가리지 않고 하게 되고요. 또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누구의 조언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기회주의적인 면이 보이고, 또 한 가지로 기회주의자인 게 자기가 클 수만 있다면 여기든 저기든 다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간절하는 철새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비겁함이 있기 때문에 이 비겁함을 숨기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허세 뒤에는 자기가 모르는 두려움, 즉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윗사람한테는 정말 싸바싸바를 잘하고 아랫사람한테는 정말 무리하고 경멸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거를 봤을 때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적인 면이 있는 거죠. 라이코포디움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설명한 범죄와의 전쟁의 최익현, 그리고 좀 전에 설명한 라이코포디움 클라멘툼의 체질의 특징, 서로 좀 비슷한 게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최익현은 자기가 크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했고요. 이 조직에 붙었다가 저 조직에 붙었다 하는 철새 이미지도 있고, 또 조직을 배신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조직을 배신하는 그런 변절적인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그 범죄와의 전쟁의 주인공 최익현은 라이코포디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라이코포디움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잡은 물고기는 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라이코포디움은 성욕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엄청 여자를 밝힙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잡은 물고기는 밥을 주지 않는다. 자기가 사귄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그 상대방을 꼬시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다가 몇 번 관계를 맺게 된 다음에는 흥미가 떨어져서 새로운 사람을 계속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너는 이성에 대한 이상형이 뭐냐고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 처음 보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새로운 사람을 자꾸 만나고 찾아가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하나고요. 아니면 머리에 갈색털이 난다거나 아니면 가슴에 갈색털이 난다거나 이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보면 꼭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변에 아마 쉽게 찾을 수 있고 한두 명씩은 있을 텐데 아마 찾아보면 주변에 꼭 한두 명씩은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배신할 수도 있고 뒤통수 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I'll be back. 자, 오늘도 군인하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제 꿈꾸세요. 창피하다. 그럼 빼고 그냥 갑시다.